재난지원금 이게 신라의 골품 제도를 다시 소환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? 혹시 제가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혹시 네. 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? 노코멘트 하면 안 되겠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요새는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신뢰가 된다고 합니다. 아, 예. 왜 그렇죠? 지금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상위 12%, 네. 굉장히 부자인 셈이죠. 네네. 어떤 블로그에는 자기가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올린답니다. 은근하게 뭐 자랑하는 식으로. 하지만 또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조금은 이렇게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답니다. 저도 순간 고민을 막 노코멘트를 한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맥을 짚으셨는데 네. 저희 소득 수준이 공개가 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그렇죠.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이번에 그 선정된 그 소득 기준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 줄을 세운 건가요? 이게 소위 말하는 중위소득이라고 했습니다.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일렬로 줄을 쫙 세웠었을 때 네.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네. 상위 12%는 제외하고 네. 나머지 하위 88%. 우리나라 지금 중위소득 가구당 중위소득 기준이 대략 한 어느 정도 기준인데? 지금 월 소득 기준으로 한 300만 원 후반대 정도 좀. 아, 그게 우리나라의 딱 중심에 있는 예, 중위소득인데 예. 한 가구당? 예. 보통 한 가구라고 하면 한 4인 기준 정도로 보나요? 보통 4인 가구 기준이죠. 네. 그렇다면 금수저, 흑수저론에 이어서 신골품 제도가 요즘 이제 다시 이렇게 그 회자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또 이에 따른 또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사실 흑수저, 금수저 뭐 최근에 와서 뭐 골품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 한 5, 6년 사이에 그 급속하게 사회에 어떤 뭐 그런 뭐 또 회자되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. 사실 뭐 우리나라가 IMF 전망하더라도 두통은 중산층이 있었습니다. 네.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하면 뭐 집도 살 수 있었고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상위 계층으로 뛰어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IMF를 계기로 그 중산층이라는 게 끼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많이 양극화된 게 사실입니다. 그렇죠. 빈부격차가 더 드러나게 된 거죠. 저는 그러다 이번 정부 들어서 코로나 예. 발생되면서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특히 뭐 강남 아파트가 상승이라든지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네. 그런 갈등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그 정부의 정책 혼선, 이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. 정부의 복지 종이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그 80% 지급 방침이 정해졌다가 그게 또 88%로 바뀌고 정책 혼선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. 예. 또 재난지원금에 대한 뭐 국민청원, 뭐 이의 신청도 상당히 지금 많다 그러죠. 예. 지금 뭐 의의 신청이 어제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에 25만 건 정도 25만 건이요? 예,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이고. 그러니까 모두가 납득을 못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네. 뭐 일각에서는 차라리 20만 원씩 주면서 100% 주는 게 더 합당하지 않냐. 모두에게? 예, 전 국민한테. 최근에 와서 어떤 그런 복지 정책에서 이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지 정책이란 게 그 일종의 어떤 시혜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일종의 시혜보다는 시민적 권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선택적 복지보다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복지를 따지는 거죠. 빈부를 떠나서. 참 정부 입장에서도 머리 아프겠어요.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.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게 뭐 88% 나누고 나중에 A 신청 받고 이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비용이 더 든다고 봅니다. 아, 국가적 비용이. 그렇죠.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꼭 이렇게 뭐 전체 국민들을 뭐 상위 12% 나머지 88% 나눈 게 네. 어느 정도의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인 의도가 있는 게 하는 그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? 내년 대선에 관련된 갈분 다 관련돼 있죠. 그런 아. 부분도. 그거 뭐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제가 좀 멘트하기는 좀 제가 좀 곤란하다고 이게 판단됩니다. 뭐 약간 뭐 해석의 차원은 있겠지만 어쨌든 네. 또 내년 대선이 있다 보니까 네.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또 연결될 수 있는 또 접점도 충분히 생길 수는 있겠어요. 결국 오해를 표는 받을 수 있는. 예. 1인 1표 네. 맞습니까? 그런데 뭐 상위 12%가 가진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은 더 막대합니다. 네. 그런데 뭐 정권으로서는 정부로서는 네. 전체 국민들을 다 1인 1표로 또 봐야 되나 어떤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
뭐 저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부자인 사람들에게도 굳이 국민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.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또 순수한 생각일 수도 있네요. 그게 그렇죠. 또 뒷단에 복잡한 또 이면의 기회적인 비용이라든가 기회비용도 있고. 국민적인 양극화라든가 이게 최근 너무 많이 그런 게 국민지원금이 아니라 네. 갈등지원금이다. 갈등지원금. 서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. 그렇겠네. 이게 네. 뭐 어떻게 보면 또 국민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하층민으로 약간 분류가 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라 골품제도처럼. 박탈감을 느끼고 또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주위 사람들한테 은근하게 자랑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. 자신의 어떤 신분이 네. 상위 시프에 든다. 전 모르겠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자랑 좀 하고 저 같은 네. 사람들은 좀 국민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. 네, 오늘 이런 소재 재밌는 소재 많이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